안녕하세요. 전수진입니다. SDU 심리상담센터에서 인턴 1년 하고요. 레지던트 1년 하고요. 요때 사례들도 저희 SDU 심리상담센터 사례도 지금도 제가 이제 슈퍼비전 요청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으셔서 사례를 보게 되기는 하는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사례 어렵지만 그만큼 해보시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사례들이 SDU 상담센터에서 많이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 계신 분들의 많은 분들은 이미 수련을 하고 계신 분들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여기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신 분도 있겠고, 또 제가 듣기로는 아직 저희 그 SDU를 선택하지 않으신 분들도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시면서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격증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뭐 급수별로 있고요. 첫 번째 청소년 상담자 상급을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저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상담 분야 4년제 학사 이상이면은 지원을 할 수 있고 시험을 볼 수 있어요. 응시 자격이 되거든요. 선생님들이 SDU를 졸업하는 순간 손에 쥘 수 있는 자격증이 청소년 상담사 3급이에요. 국가 자격증이에요. 참고로 상담심리사, 상담학회나 상담심리학회의 상담사 자격증은 국가 자격증은 아니고 민간 자격증이잖아요. 권위는 더 있고 더 인정이 되고 더 전문성을 인정받지만 국가 자격증은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선생님들이 어딘가에서 상담자로서 그래도 학사를 졸업했고 석사를 졸업해도 계속 우리는 수련 과정이 남아있고 수련 과정이 남아있다는 거는 수련에 돈도 써야 되고 시간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거를 내가 벌면서 쓰면은 훨씬 여유로운데 벌지 않고 계속 쓸 수 있는 그런 그 여유로운 상태에서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모두 그렇지는 않을 거잖아요. 저도 안 그랬고요. 그래서 청소년 상담사 상급이 있으시면 아까 말씀드린 어떤 공공기관에 뚫고 들어가시는데 굉장히 유리해요. 그 3급이냐 2급이냐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2급은 그 석사를 졸업하고서 따시게 돼요. 근데 선생님들이 3급을 따시고 대학원에 가시고 석사를 졸업하셨으면 하실 때라면 만약에 SDU에서 수련을 하셨다면 2급 자격증, 상담심리사 2급 자격증을 거의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상담심리사 2급이 있을 때 청소년 상담사 2급이 그렇게 중요하게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그보다는 상담심리사 2급이 훨씬 중요한 자격증으로 우리가 이렇게 대우를 받기 때문에. 근데 그걸 받기 전에 저희가 중요하게 받을 수 있는 자격증이 청소년 상담사 3급이에요. SDU 졸업장 하나면 저희가 시험을 볼 수 있고 합격하는 데도 크게 지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시험 과목이 다 저희 과목에 개설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4학년 1, 2학기에 청소년 상담사 3급의 그 과목별로 문제풀이 과정도 있었어요. 그거 들으면 진짜 거의 쪽집게 과외처럼 짝짝짝 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강의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졸업하실 때 꼭 청소년 상담사 상급은 따야겠다. 여기서 하나 이제 반론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청소년 상담 하고 싶지 않은데요. 저도 청소년 상담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전 성인 상담 하고 싶었어요. 근데 아무도 저에게 성인 상담의 자리를 주지 않더라고요. 청소년 상담을 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은 개입해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든 첫 발걸음에 대해서 저희가 경험할 수 있는 저에게 조금 문이 열려있는 시장에는 먼저 수련을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청소년이 저희에게 가장 그런 부분이 많이 열려있는 대상이기는 해요. 그래서 청소년 상담사 상급 자격증으로 먼저 시작하시는 게 좋고 청소년 상담사 상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청소년만 상담해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도 국가 자격증이 있고 이게 그 자격증의 명칭이 청소년 상담사지 상담 전반에 대한 것들을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수련하고 할 때도 청소년 상담사 3급 자격증이면 충분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가지시면 선생님이
것들의 첫 발의 어떤 뭐랄까, 수련을 시작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아주 효자 자격증이라 생각을 하시고, 같이 공부하시고 책에 있는 내용 갖고 하시면 충분히 청소년 상담사 상급은 딸 수 있으니까 미루지 마시고, 뭐 지금은 또 이제 상담 심리사 2급을 먼저 따야 되는 게 아닌가? 청소년 상담사 2급을 따야 되는데 상급을 굳이 따고 2급을 또 따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나는 빠르게 조금 현장에 투입되고 조금 어떤 현장에서 페이를 받는 상담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각각의 사정이 좀 다르실 수 있잖아요. 그러시다면 청소년 상담사 상급을 따기를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려요. 제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제가 조금 벌어야 계속 공부를 할 수 있고 공부하는 과정에 어떤 이걸 유지하는데 부담이 적었기 때문에 자격증이 좀 절실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청소년 상담사 상급을 땄고 이걸로 자리를 잡았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상담사 2급은 3급하고 크게 내용이나 뭐 되게 심화되거나 되게 어렵거나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석사 졸업 이후에 딸 수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대학원을 진학하시고 졸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마 도전하시게 되는 자격증이 될 것 같아요. 심리 측정과 평가 외에, 심리 측정이 아니라 이 부분에 몇 가지 과목 외에는 나머지는 거의 상급하고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나서 상급 땄을 때하고 2급 땄을 때하고는 기억이 잘 안 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예, 같은 급에서 준비하시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임상심리사 2급, 산업인력공단 거고요. 산업인력공단도 국가자격증이에요. 대학 및 전문대학의 임상심리 등의 관련 학과를 나오면 돼요. 저희 SDU는 관련 학과예요. 그다음에 실무 경력 1년이 있어야 2급 자격증을 시험 볼 수 있거든요. 저희 SDU 상담센터가 임상 수련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서 수련하시는 선생님들 인턴만 마치면 임상심사 2급 모두 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때도 모두 땄고요. 그렇게 해서 임상수련은 채워지기 때문에 시험 보시고 하시면 돼요. 임상심리사 2급이 산업인력공단 거니까 좀 만만하게 보실 수 있는데 필기하고 실기 두 단계로 시험을 보게 돼요. 근데 임상심리사 2급의 필기는 문제은행식이라서 문제를 보고서 그냥 공부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실기는 논술식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직접 모든 걸 써야 되고, 쓰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 수련이 되어 있지 않은 선생님들 조금 난감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미끄러지거나 되게 많이 연습하시거나 아니면 목돈을 들여서 이걸 수련을 1년이나 6개월 정도 받으시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근데 저희 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수련하시는 선생님들도 SDU에서 임상 2급은 거의 다 따시더라고요. 따시고 별로 재수 삼수하지 않으시고 잘 따셔요. 따시는 이유가 뭐냐면 SD에서 수련하시면 상담도 하고 검사도 하고 매번 본인이 한 검사와 상담에 대해서 보고서를 쓰고 보고서를 가지고 슈퍼비전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임상은 검사에 대한 것들을 보고서를 이렇게 빠짐 문항 없이 여러 검사들에 대해서 나타난 내담자의 특성을 정리하도록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게 시험 문제에 나오는데 그 수련 과정에서 끊임없이 보고서를 쓴 경험이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이 부분을 충분히 하실 수 있게 돼요. 근데 이걸 혼자 연습을 해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쉬운 자격증만은 아니어서 이 임상만을 따기 위해서 6개월씩 수련하시거나 이런 경우들도 외부에서 바깥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거고, 요즘 제가 듣기로는 임상심리사가 굉장히 치열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경기에서는 시험장을 잡지 못해서 지방까지 가서 시험 보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고, 뭐 5분, 10분 컷에 시험장 접수가 다 마감되는 무슨 티켓팅 같은 그런 느낌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선생님들이 준비하시면 충분히 딸 수 있는 자격증이고, 그러니까 요거는 인턴만 해가지고 바로 보기는 좀 어려우시고, 인턴이나 레지던트 1년 차 정도에
임상 2급은 충분히 따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저희가 수련을 하면서 같이 공부하는 게 되게 도움이 됐거든요. 혼자 하려고 그러면 되게 막막해요. 막막하고 심리 이론이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혼자 공부하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막히면 막 정신이 하나도 없고 머리가 복잡해지는데 같이 공부하는 주변의 그 동료 선생님들, 같이 하는 선생님들이 있으면 같이 물으면서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선생님도 그렇고, 그리고 모르는 걸 서로 나누고 얘기하는 과정에 명확해지는 게 있어서 공부하는데 되게 많이 저는 동료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거든요. 같이 공부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제일 중요하게 역시 눈앞에 제일 뭐니 해도 중요한 자격증은 상담 심리사 2급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학사학위 취득 후 2년의 이제 상담 경력이 있으면, 요 자격증에 도전할 수 있고요. 석사 입학 후 1년 후에, 시기가 아마 거의 비슷하실 거예요. 제가, 그니까, 학사 후에 2년이면은 뭐, 바로 제가 학사 졸업하자마자 대학원을 갔으니까 4학기 지나서 볼 수 있는 거였고, 석사 관련 1년이면은 3학기 때 시험을 볼 수 있는 상황이기는 했고요. 1년 정도 약간 경력 차이가 나는데, 보통은 다 대학원을 가시기 때문에, 가시는 게 이후에 과정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대학원을 가실 거예요. 상담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그래서 어떤 기간에 내가 더 부합하느냐에 따라서 하고 싶을 때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뭐 과목이나 뭐 이런 것들은 크게 다르지 않고요. 그 2년의 상담 경력이 필요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지점이 그 석사 재학생들과는 좀 다른 유리한 지점이에요. SDU에 졸업하시는 선생님들이 상담 수련센터에서 수련을 하시게 되면은 졸업하고 2년이 있으면은 상담 경력이 생기기 때문에 수첩을 채우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뒤에 수첩 채우는 요건들이 나오는데 그 상담 슈퍼비전은 10개 이상 받아야 되고 검사 슈퍼비전 5개 받아야 되고 집단 2개 참여하면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사례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외부에서 사례를 받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 예전에는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나 그다음에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그러니까 무료로 상담을 할 수 있게 그 수련 선생님들한테 대학원 선생님들에게 뭐 학사 졸업한 선생님들에게 좀 이렇게 내담자를 제공해 주는 역할들을 했었어요. 했는데 지금은 이것도 저 때는 3학기 이상으로 올라갔고요. 지금은 자격증 있는 선생님들한테 원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인턴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점점 그 수련할 수 있는 자리를 잡는 게 선생님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인데 그래서 수련이 되는 학교나 수련이 되는 어떤 센터에 들어가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지점이고 저희 학교가 그 부분을 갖고 있어서 그러니까 2년이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2급을 따고 그러니까 레지던트 마치기 전에 아마 2급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거고 조금 딜레이가 돼도 레지던트 졸업하실 때에는 상담 자격증 2급을 가지고 다들 나가시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꼭 채우시면 좋겠어요. 뭐 과목은 이런 것들이 있고 기초 과목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저희 그 학부지만 상담심리사 2급을 보는데 하나도 부족함이 없게 그 강의나 교환들이 짜여 있거든요. 저는 사실은 상담심리사 2급 시험 볼 때까지는 저희 교환만 봤어요. 청소년 상담사 상급도 저희 교환만 봤고요. 다른 책 사서 보지 않았어요. 대학원 교재는 그렇게 친절하지 않아요. 대학원 교수님들 그렇게 친절하게 잘 요약해서 딱딱딱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그것과 시험 보는 건 굉장히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강의를 들으면 도움은 되지만 강의만으로는 좀 내가 공부해야 되는 것들이 좀 부족한 지점이 있는데 교환을 저희 교수님들이 되게 잘 요약을 잘 정리해 주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다 이런가 보다라고 했다가 대원 가니까 아닌데 왜 아무도 교환을 안 주시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받아보시는 교환들 잘 가지고 계셨다가 자격증 시험 보실 때 하나하나 꺼내서 다시 리드했으면 되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보시면 되겠고, 뭐, 시험 과목 이렇게 5과목이고요. 40점 이상이면, 40점 미만이면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면 꽈락이에요. 그리고 평균이 60점 넘으면 되고요. 필기 보고 나서 면접까지 5년의 유예 기간이 있고, 이런 것들에 좀 위에 이제 최소 수련 내용도 오른쪽에 있는 것들을 해오셔야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이 되고 면접까지 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게 저희가 레지던트 수련까지 하시면서 거의 다 채우실 수 있고, 이걸 밖에서 채우시면 요즘은 많은 센터들이 큰 목돈을 받고 6개월 과정, 1년 과정에서 이런 것들만 딱 채워주는 센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점점 내담자들이 똑똑해진다고 그래야 되나요? 많이 따진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과정이어서 그 목돈을 내고 이런 것들을 채워주긴 하지만 내담자를 이렇게 잘 그냥 저희가 노력하지 않고도 그 센터에 나가기만 하면 그 돈만 주면 내담자를 주는 저희가 내담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센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수련비를 몽땅 통틀어서 여기서 그냥 우리 해줄게. 근데 밖에서 상담은 해갖고 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운영된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례 슈퍼비전을 받고 뭐 이렇게 검사 슈퍼비전을 받고 집단을 어디서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디서 해야 될지 몰라서 막막하죠. 어느 선생님을 찾아가야 될지 몰라서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한 군데 다 하고 뭐 비용도 각각 따져가도 뭐 보통 상담이나 슈퍼비전 비용이 비슷하니까 한 번에 10만 원씩 잡고 뭐 이렇게 하면은 비용이 그렇게 비싼 건 아니네 싶어서 덜컥 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저는 조금 그거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권유해드리고 싶어요. 직접 선생님이 원하는, 선생님하고 맞는, 그리고 내가 상담하는 상담 내용을 좀 더 잘 지도해줄 수 있는 슈퍼바이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그 슈퍼비전이 선생님 것들이 될 것이고, 그래야 진짜 선생님들의 상담을 하실 때 그 슈퍼비전의 경험들이 살아서 선생님에게로 상담자의 역량을 키워주는 대로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고민은 하셔야지 그걸 쉽게 수첩을 빨리 채우기 위해서 언제 찾아다니고 언제 그 슈퍼바이저 선생님이랑 시간 조율하고 막 이런 거 귀찮아하지 마시고 조금 이리저리 컨택을 하면서 많은 걸 알아보시는 게 이후에 선생님들의 상담 경험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덥석하지 마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겠고, 뭐, SDU 자랑을 계속 하는 것 같아서, 선생님들 다 여기 소속이 되신 분이 대부분이니까, 맘 놓고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이제 여러 교수님들이 계속 슈퍼비전을 돌아가면서도 해주시고, 방학 때는 또 특강식으로 또 외부 슈퍼바이저 선생님들도 모셔와서 하고, 이래서 다양한 경험을 좀 해볼 수 있는 그 시각을 조금 열어주거든요. 그런 경험 속에서 슈퍼비전을 좀 쌓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중요한 거는, 제가 SDO 슈퍼비전 하면서 그렇게 받다가 외부의 슈퍼비전을 받으면서 좀 실망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희 그 슈퍼바이저 선생님들이, 교수님들이, 되게 한없이 친절하고 따뜻하시지만 굉장히, 뭐랄까, 구조화가 잘 돼 있어요. 자료 정리가 잘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다 봐주시거든요. 다 봐주시고, 물론 혼나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도 제가 그러고 나서 외부 사례를 이렇게 보게 됐을 때 외부 사례 너무 엉망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이제는 제가 슈퍼바이저가 돼서 여러 선생님들의 자료를 받게 되잖아요. 상담 자료를 받게 됐을 때 SG 선생님 진짜 잘 정리하신다. 상담 잘 하신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비교가 확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그런 시스템에 들어오시는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왜 그럴까라는 고민도 해봤을 때 SD는 다 그룹 슈퍼비전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 학기에 받을 수 있는 슈퍼비전은 거의 매주나 2주에 한 번씩 참석을 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내 사례 갖고 슈퍼비전을 될 수 있는 거는 뭐 첫 학기에는 2번 정도, 그 다음 학기에는 4번 정도, 뭐 레지던트 돼야 조금 더 많은 기회가 나한테 주어지는데 근데 매번 참석을 해야 되고 참석 안 하는 것에 대해 출석률을 굉장히 강조하고 처음에는 너무 빡빡한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내 사례만 보는 걸로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고서 준비하는 거 해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고서를 준비해서 내 사례로 볼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데 다른 선생님이 준비한 보고서를 보는 거는 훨씬 그것보다 수월해요. 하지만 배울 수 있는 건 굉장히 많거든요. 사례를 보는 일이 굉장히 달라져요. 매주 우리는 새로운 사례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건 엄청난 공부고 그런 공부를 해주는 데는 사실은 SD 이후로는 단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렇게 사례를 볼 수 없어요. 사례를 보는 공부는 그러니까 조금 더 올라가시면 상담 이론을 하시거나 공부를 하실 때 사례가 나오지만 전체 사례가 다 나오지 않고 일부만 나와 있어요. 그 이론에 접목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만 나와 있는 걸로는 전체 사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뭐가 잘못될 때는 뭐가 잘못된지 다 볼 수 없어요. 그런 생생한 자료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내 거 말고는. 제가 스스로 한 사례 말고는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이렇게 그룹으로 하게 되면은 그 안에서 많은 사례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시행착오를 같이 해나가는 과정에서 되게 많은 걸 배우게 돼서 그래서 저는 그 다음에도 SDU 레지던트 끝난 다음에도 되게 아쉬웠고 그래서 그때 같이 수련했던 선생님들이랑 같이 뭉쳐서 계속 그룹 슈퍼비전을 받으러 다녔었어요. 서로의 사례들을 계속 보면서 내 것만이 아니라 공부하는 과정이 되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상담 수련에 대한 부분에서 SD에서 꼭 인턴 레지던트 수련을 하시면 좋겠다. 이만큼을 해주시는 데는 없어요. 밖에 나오시면 비용이 너무 비싸집니다. 그러니까 꼭 선생님들이 SDU에서 물론 SDU 심리상담센터 들어가는 경쟁률은 엄청 치열하죠. 저희 때도 엄청 치열했어요. 치열함을 뚫고 재수해서도 들어오시고 그렇게 해서도 수련을 하시면 충분히 얻어가시는 거니까 꼭 상담센터에 들어오셔서 수련을 하시도록 권유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보실 과는 이제 공공기관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가족센터. 예전에는 가족센터가 건강가정지원센터인데 이름이 다 가족센터로 바뀌어서 모든 구마다 있어요. 전국적으로 다 있어요. 여기서 다 가족 상담이든 개인 상담이든 성인 상담이든 청소년 상담이든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기거하시는 생활지역에 있는 가족센터에 문의해보시면 수련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복지관들. 복지관들에서도 사람 구하기 되게 어려워해요. 이런 데도 직접 문 두드리셔서 상담을 할 수 있는 수련들을 받아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대학상담센터. 요즘은 대학상담센터가 너무 조금 문이 높아져서, 석사 졸업 이상, 2급 자격증 이상, 이렇게 조금 하는 데들이 점점점 많아지기는 해요. 그래도 대학상담센터에 투자할 만큼은 내가 여력이나 시간적인 여력이 된다라고 하시면 한두 학기 정도 수련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네. 공공기관 수련은, 그러니까 여기는 공지가 나오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찾아가시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가서는 거절을 받는데 계속 이 기관들의 홈피들이 다 되어 있으니까 홈피들을 유심히 보시면서 뭐라도 좀 참여하시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안면이 트이면 그쪽에서 선생님들이 상담하실 수 있는 뭔가 역량들이 생길 거예요. 근데 대신에 이런 데 수련을 찾으시면서 조심하셔야 될 것들은 그냥 너무 무대뽀로 가서 부딪히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아동 돌봄센터 이런 데서들은 적극적으로 오라고 해요. 하지만 상담할 수 있는 어떤 세팅이 되어 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두드려 보시되 우리가 배운 상담자로서 상담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 내담자와 비밀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독립된 50분의 회기 세션이 주어지는지는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거의 무슨 아이를 돌보미처럼 하거나 놀아주시기만 하면 돼요. 이런 식의 이런 일이 있을까 싶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비상식적인, 그리고 이런 대부분의 기관의 센터장이나 기관장들은 상담 관련자가 아니에요. 아니시기 때문에 상담 내용에 대해서 상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 선을 넘는 경우도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헷갈리실 때는 교수님이나 선배님이나 그다음에 슈퍼바이저나 항상 상의를 하셔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선생님의 상담을 보호해야 될지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상담 수련과 함께 검사 수련을 상담 초기부터 2012년부터 계속 했어요. 검사를 내가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과목에서 듣는 거 외에 그 투사 검사 같은 경우는 배우긴 배우지만 실시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를 근데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 투사 검사들을 학회 홈페이지에 보면은 워크숍이 따로 열리는 것들이 있어요. 다 개별로 찾아다녀서 워크숍을 들었고요. 듣고서 그걸 모아서 풀배터리를 수련해 주는 데를 또 찾아가서 들었고, 그 선생님을 붙잡고 풀배터리를 검사해서 슈퍼비전 받으면서 풀배터리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풀배터리는 저한테 굉장히 효자의 역할을 한 거는 제가 한참 수련할 때 상담으로 10,000원 받을 때 풀배터리에서 15만 원 받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초기에 수련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뭐 지금 생각하면은 야, 그 고생하고 15만 원 받냐라는 생각이 들지만 되게 뿌듯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돈 받으면서 내가 뭔가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구나. 물론 그거 다 슈퍼비전 비용으로 나가기는 해도 그런 과정을 하면서 검사에 대한 것들을 되게 잘 알 수 있었고요. 이거는 지금도 저의 가장 뭐 한쪽의 어떤 저의 자원, 무기로서 활용되는 게 풀배터리 검사에 대해서 제가 임상 수련이나 병원 수련은 하지 않았지만 그 이상으로 김진숙 교수님한테도 되게 많이 슈퍼비전을 쫓아다니면서 받았고 막 쫄라가지고 이제 밤늦게도 막 와서 받았고 그 검사를 많이 한때는 많이 했어서 검사에 대한 이해도가 제가 좀 많이 어떤 상담자보다는 많이 가지고 있다는 자부심을 좀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검사가 주는 어떤 유용한 지점들이 있어요. 저희가 상담 공부할 때 심리검사 다 배우잖아요. 배우는데 마치 이건 우리 일이 아니라는 듯이 좀 손 놓고 있는 거고 자신 없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상담 전문가들 검사 다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되게 유용한 부분이고 내담자에게도 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임상과 상담과 나누는 그런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지점으로 우리를 좀 힘을 주게 하는 지점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도 좀 저는 해서 풀배터리에 관심 있는 선생님들 그리고 풀배터리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 우리가 배우는 검사들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조금 더 약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충분히 선생님들의 무기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슈퍼비전 너무 중요하죠. 스포츠에 왜 중요하냐면요. 초기에 선생님들이 어디를 나가서 SDU 상담센터에서 처음 수련을 하던 공공기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가서 수련을 하던 만나게 되는 내담자들 제일 많이 고민을 하실 거예요. 처음 내담자를 그렇게 만나고 싶지만 내담자를 만났을 때 처음 드는 생각이 내가 상담을 해도 되나? 내가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인가? 괜히 내담자한테 피해를 주는 거 아니야? 저도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제가 이제 지금에 와서 슈퍼비전을 진행하면서 저에게 오는 많은 선생님들 똑같은 질문들을 가지고 오게 돼요. 선생님들이 다 하실 수 있고요. 다 하실 수 있는 가장 큰 근거는 슈퍼비전을 받고 있으니까. 슈퍼비전의 근거에서 우리가 그 내담자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그 어려운 사례들을 만났을 때 진짜 난감하고 말도 안 되고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슈퍼바이저 선생님이 있지. 제가 여기서 뭘 하고 가든 이거를 물어볼 사람이 있고, 설명해 줄 사람이 있고, 같이 가르쳐 줄 선생님이 있다라는 게 되게 든든했고요. 마치 상담실에 같이 들어간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었고, 그래서 상담을 진행할 수 있었던 지점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상담은 이론을 갖고 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이론을 모르면 상담을 할 수 없지만, 이론과 실제 경험의 수련이 중요한 게 이 실제 경험의 많은 부분은 슈퍼비전이거든요. 어떻게 상담이 진행되는지를 아는 건 상담자가 경험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 경험은 슈퍼비전을 통해서 할 수 있고 그랬을 때 제대로 상담해서 그게 묻어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훌륭한 슈퍼바이저 선생님 너무 많아요. 그 선생님하고 내가 다 맞냐? 아닐 수 있어요. 안 맞을 수 있어요. 잘 맞아야 더 그 선생님 것들이 나에게 더 많이 들어오거든요.
더 내가 그 선생님처럼 배운 걸 해볼 수 있는 시도들이 나와요, 저한테서.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잘 맞는 선생님들을 찾아다니는 노력은 꼭 해주시면 좋겠고요. 뭐 형태는 개인도 있고 그룹도 있고 다양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밖에 뭐 여러 이런 상담 이론이나 대상, 그다음에 뭐 어떤 특화된 트라우마 등에 대해서 교육을 좀 틈틈이 들으시면 좋겠다. 무리하지는 마시고 틈틈이는 들으시면 좋겠다. 심리검사 교육 저렇게 찾아다니시고 교육만 다니시면 안 돼요. 교육 다니신 건 꼭 해보세요. 어떻게든 내담자를 구해서 해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다 날아가요. 특히 검사는. 그다음에 개인 분석, 개인 상담, 저는 구분하지 않아요. 그냥 상담자가 하는 개인 분석은 다른 내용이 더 있고, 내담자들이 하는 개인 상담하고는 다르거나 그러지 않아요. 상담자가 자기를 이해하고 알아가고 내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이 개인 상담인 거고요. 그걸 하지 않으면 상담에서 굉장히 어떤 걸림돌이든 뭐든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해결한 것만큼만 내담자를 도울 수 있는 부분도 꼭 이런 말 많이 들으셨을 텐데 과연 그럴까라고 하지만 그거는 정설이고 그 이상을 넘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나 내가 해결하는 과정들이 내가 내담자를 도울 수 있는 진짜 힘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개인 상담과 개인 분석도 조금 고민해 보시는데 수련 과정에 쉽지 않아요. 수법인을 쫓아다니는 것도 쉽지 않은데 교육도 들어야 되는데 보고서도 써야 되는데 공부도 해야 되는데 언제 또 상담을 하고 이 돈은 또 어떻게 하고 할 수 있는 만큼 천천히 언젠간 내가 이걸 해야겠다. 어느 시기쯤에는 이건 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마음에 한쪽에 품어두고 차근차근 조금씩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당장 개인 상담할 만한 여력이 안 돼라고 하시면 이론별로 상담자별로 한 학기에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럴 때 한 번씩 집중 집단 한 2박 3일 자면서 하는 데도 있고요. 출퇴근하면 요즘 출퇴근이 더 많아졌어요. 하면서 집단을 좀 경험해 보시면 그걸로도 당장 개인 상담을 내가 할 수 없어도 집단 한 회기 참석한 걸로 새롭게 올라오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좋고 그렇게 경험을 하셔야 선생님들이 집단 상담을 돌려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다 내일이 아니야. 검사는 내일이 아니야. 집단 상담은 내일이 아니야. 교육은 내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상담 전문가가 되시면 다 선생님들이 하실 일인데 그거를 따로 막 공부하고 전문가가 되려고 집단 전문가가 되려고 교육 전문가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가 되는 과정에 선생님들에게 필요한 걸 하나하나 쌓았는데 이런 것도 내가 할 수 있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조금 하나하나 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